2013년 5월 20일 당시에 황교안 장관 시절에 소위 부산 해운대의 LCT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 그걸 적용을 한 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황교안 장관 당시에 이것이 어떤 단일 건물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을 받은 것은 LCT가 거의 유일할 뿐만 아니라 이 레지던스 호텔에 적용됐는데 주거용으로도 가능한 이런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특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엔 동의하세요? 지금 오늘 대상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 기억에는 LCT 부분만 포함됐던 것은 아니고 동부산 지역인가 동해운대 지역인가 그 지역도 같이 해서 부동산 투자 그건 이민 사실인데 지정, 대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됐던 걸로 관광단지니까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여기에 이걸 추진한 이영복 회장이 청담동 그 계모임 활동을 최순실, 최순득 자매와 같이 했다. 그건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보도가 있는 것 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순실 씨와 이 LCT 특혜 의혹은 서로 연관이 없는가? 황교안 장관을 당시 매개로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개의 모임에 가입한 2013년에 LCT가 법무부의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시공계약까지 체결을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부산지검에서 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고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황교안 총리는 그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LCT 관련돼서 뒤에서 비호해준 국민들이 그 의혹을 갖고 있는 LCT 이런 특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LCT를 이거를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한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 핵심적인 사항을 한 황교안 당시 장관을 그 수사 선상에 놓지 않고 그럼 뭘 수사를 하죠? 지금까지 현재로서 봤을 때는 네. 수사 선상에 놓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나온 것은 없고요. 참고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제 기억에는 8곳인가 10곳인가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할 지자체와 또 관계기관에서 다 요청했던 사안들이고 지금까지 지정해주지 않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그것이 특혜라고 불려지는 현기환 수석이 오늘 지금 나왔죠, 현기환 수석 일단요, 그렇죠? 현기환 수석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나와서 행정기관의 특혜성 인허가와 뭐 행정조치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딱 혐의를 부인했는데 그 부인을 하면서 얘기한 게 자기는 이것이 정무수석 되기 전의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수사. 예,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결국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여돼 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냐. 그러면 정권 실세가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다들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영복이 이분은 그럼 무슨 힘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나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황교안 법무부 차관 입장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선배시고 그러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성의 없이 수사하겠습니다만은
또 현직 총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서도 없이 수사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우리 그 당시 장관도 아니고 그럼 누군가가 이러한 그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현기환 이분이 정무수석이 되기 전에 어떤 경위로든지 압력을 행사한 그런 그 정황 같은 걸 갖다가 검사가 이 검찰이 제대로 지금 밝힐 수가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검찰에서 현기환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감을 보이셨잖아요. 검찰에서 자신감을 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기환 제가 수사를 했는데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검찰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현기환에 대한 그러한 그 입증도 혐의 입증도 처음하고 달리 지금 뭐 뭔가를 내놓지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공부의 철칙은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쪽으로 그 자신감을 보인다든지 그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철칙입니다. 네,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의자 대통령께서 지휘고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했던 태산명동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수사 결과가 초라하지 않는가 하는 이종구 의원님의 말씀에 붙여서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이용조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예, 본질이 앞서서 의사진행만 하나를 해두고 싶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께서 오늘 박영수 특검이 지명되고 임명된 데 대하여 국민의당이 추천했다 어쨌다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수는 없으나 특정 정당의 추천 여부를 명확히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특검법에 따르면은 각 민주당과 국민의당 각각 한 명을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허가 받으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셨습니까? 예,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께서 오늘 임명된 박영수 특검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 추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에 따르면은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한 적이 없죠? 예, 맞습니다. 예, 일차관님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 관련해서 2014년 여름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인 인사 그리고 단체 명단 작성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전직 그리고 현직 문체부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이런 국회에서의 질의에서 답변 드렸듯이 저는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명을 밝히고 나와서 자, 저하고 알겠습니다. 사실을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당시 국민소통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지금 1차관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장관님 맞아요? 저는 그 언론 보도에는 그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당시 정무수석이 장관님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 네, 2014년 6월부터 자, 그 이후 최근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관련된 기사 보신 적 있죠? 있습니다. 네. 당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좌파 책등에 투쟁죄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시 내용 써놓은 거 언론 보셨죠?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제 업무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설사 말씀을 하셨더라도 관심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장관님, 문화예술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5월 29일자 회의록 언론 보도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 따르면은 당시 문체위가 심사위원 선정 그리고 심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 사무관이 그 블랙리스트 들고 나주에 있는 문회위에 가서 리스트에 오는 사람들 단체를 빼라 이렇게 종용했다는 기사 보셨죠? 예, 그 기사 내용은 보았습니다. 전혀 사실이 없습니까?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그 저희 직원들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사무관이 나주의 리스트를 들고 출장을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자,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에 보면은 권영빈 당시 문해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금 지원 리스트가 있어서 지원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보셨어요? 예, 그 보도는 봤습니다. 혹시 권영빈 당시 문해위원장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냐고 물어는 보셨습니까? 그거는 속기록을 그대로 푸른 것이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영빈 당시 문해위원장이 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 블랙리스트 건이 질문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제기될 때마다 그 확인을 자, 그러니까 반복했습니다. 당시 권영빈 위원장이 없는 말 지어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어떤 그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저희로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니 지금 이 리스트로 인해서 장관을 비롯해서 문체부 사람들이 너무나 크나큰 욕을 보이고 있고 문체부 공무원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어떤 말 했는지 나와 있으면은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체부 공무원들 명예를 살리는 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론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그 전 현지 관계자가 누군지 실명을 밝혀서 아니 권영빈 정말 정무수석 문해위원장한테 확인해봤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께는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왜 안 여쭤보는 거예요? 속기록에서는 분명하게 위원장님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안 물어보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지만 근거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지 물어봐야지만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위원장이 뭘 보고 한 말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장관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께 말한 사람. 확인하겠습니다. 장관이 아까 말했잖아요. 익명을 하지 말으라고. 권영빈 위원장 누군지 알잖아요. 예. 모릅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덜리 안 하는 것은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음번에 나오실 때 명확히 왜 당시 위원장이 이런 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만 의원님, 그 언론에서 제기되는 그 9,400명의 리스트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 거의 600명 가까운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결정할 때마다 이게 일치하지 않고 계속 중구난방의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자, 지금 9,473명이라고 있어요. 거의 10,000명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문화예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10,000명이 깊이 인밀로 분리된다면은 도대체 어떤 문화예술인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이번에 촛불 광장에 나온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문화인이 자신은 왜 리스트에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리스트에 안 들어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경력에 따라서 지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건 문화예술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런 그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지원 제도에 있어서의 상당한 하자가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앞으로는 문체부에서는 그런 의혹은 절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영빈 당 문해위원장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분명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예, 그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개의 모임에 가입한 2013년에
LCT가 법무부의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시공계약까지 체결을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저 부산지검에서 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고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황교안 그 총리는 그 수사 대상이 2013년 5월 20일 당시에 황교안 장관 시절에 소위 그 부산 해운대 그 LCT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 그걸 적용을 한 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황교안 장관 당시에 이것이 어디 단일 건물로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을 받은 것은 LCT가 거의 유일할 뿐만 아니라 이 레지던스 호텔에 적용됐는데 주거용으로도 가능한 이런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특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엔 동의하세요? 그 지금 오늘 그 대상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할 지자체와 또 관계기관에서 다 요청했던 사안들이고 지금까지 지정해주지 않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특혜라고 불려지는 좀 현기환 수석이 오늘 지금 나왔죠, 현기환 수석 일단요, 그렇죠? 현기환 수석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나와서 행정기관의 특혜성 인허가와 뭐 행정조치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딱 혐의를 부인했는데 그 부인을 하면서 얘기한 게 자기는 이것이 정무수석 되기 전의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예, 그러니까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예. 의심하는 거는 네. 그 당시에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억에는 LCT 부분만 포함됐던 것은 아니고 동부산 지역인가 동해운대 지역인가 그 지역도 같이 해서 부동산 투자 그건 이민 사실인데 지정 대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됐던 걸로 관광단지니까 기억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여기에 이걸 추진한 이영복 회장이 청담동 그 계모임 활동을 최순득 자매와 같이 했다. 그건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보도가 있는 것 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순실 씨와 이 LCT 특혜 의혹은 서로 연관이 없는가? 황교안 장관을 당시 매개로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LCT 관련돼서 그 아니, 뒤에서 지금 비호해준 국민들이 그 의혹을 갖고 있는 LCT 이런 특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LCT를 이거를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한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 핵심적인 사항을 한 황교안 당시 장관을 그 수사 선상에 놓지 않고 그럼 뭘 수사를 하죠? 지금까지 현재로서 봤을 때는 네. 그 수사 선상에 놓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나온 것은 없고요. 참고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제 기억에는 8곳인가 10곳인가